안녕하세요. 역사 상상력 한국사 김현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2 7월 연합학력평가 해설 강의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매우 쉬웠을 거예요. 그쵸? 6월 평가원에 비해서 선지 간의 어떤 시기 간격도 훨씬 더 넓었었고, 그리고 뭐 지역적인 문제라던가 지역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7월 연합학력평가 문제가 훨씬 더 쉬웠을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선생님이 항상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강조하죠. 여러분들이 한국사에 시간 투자를 또는 문제를 따로 풀거나 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모의고사 친 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답선지 분석을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체크업을 하면서, 물론 답 찾는 게 어렵지는 않지만 나머지 오답선지들이 어떤 시기랑 어떤 인물이랑 연결되는지 한 번 정도는 체크업을 하면서 우리가 한국사 갖고 있던 개념을 조금 다시 돌려보고 복귀하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번부터 20번까지 선생님이랑 쫙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 선사 파트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올해부터는 교육과정이 바뀐 첫 해 교과서이기 때문에 강조했던 것처럼 이제 1번 문제가 선사 문제가 항상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6월 평가원도 봤죠. 근데 일단 요번에 이제 학평에서는 1번에 선사 문제를 줬어요. 그럼 선사 문제는 우리가 일단 너무 쉽지. 신석기 그리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구분할 때 빗살무늬 톡이 나오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신석기 시기. 우리는 신석기 때부터 사람들이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한꺼번에 수확물이 나오면 그 곡식을 저장하고 조리하는 용도로 토기를 제작을 하더라. 한반도의 대표적인 신석기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였고, 그러면 신석기에 해당하는 거 답 찾는 거는 너무 쉽죠. 5번에 간석기를 사용하는 것이 신석기의 특징이더라. 구석기는 뗀석기, 신석기는 간석기. 그쵸? 그러면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 보시면 1번의 고인도를 축조하였다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큰 거석 문화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앞집 아줌마 뒷집 아저씨 죽을 때마다 못 해준다고 했죠. 족장의 권위를 상징하더라. 그럼 이제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던 청동기 때 특징이구나 우리가 잡았었고,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동검을 통해서 청동이 나타났던 청동기식의 대표적인 지배층의 무기로 우리가 봤던 거. 철제 농기구로 농사를 졌다. 그럼 당연히 철기일 거고요. 그쵸? 그리고 제천 행사가 간혹 여러분 출제가 선지로 되는데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개최됐다. 우리가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처럼 만주나 한반도에서 초기 철기식 때 나타났던 국가들의 모습으로 요 동맹이라고 하는 게 고구려 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부여에서는 우리가 영고라던가 또는 동해의 무천이라던가 또는 삼한에서는 5월과 10월에 우리가 제천 행사했던 거 철기시대 국가의 특징으로 잡았던 거. 그래서 이거는 초기 고구려의 모습이구나. 자, 2번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국가의 가상국기를 만드는 활동을 여러분 하고 있어요. 그쵸? 이 가상국기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세 개의 삼각형이 문무왕이 세 나라를 통합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리고 연꽃무늬를 보면서 우리가 불교가 매우 발달했던, 특히 원효와 의상대사라고 하는, 여러분 이 딱 두 인물 보자마자 언제 떠올라야 돼요? 통일신라의 불교 발달. 통일신라 때는 원효대사, 의상대사, 그리고 고려 때 불교 발달하면서, 여러분 문화 파트 잘 체크 안 하니까 선생님이 복습을 하자면 의천과 진울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고려 파트에서. 그래서 일단 요거는 문무왕이 세 나라를 통일해서 통일신라로 넘어가는 거. 그래서 요 통일신라 때 불교 발달이 원효와 의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그럼 이제 통일신라의 특징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고, 불국사 되겠죠? 통일신라가 우리가 이제 불국사, 석굴암 같은 것들을 통해서 불교 예술을 발달시켰던 거 기억을 하실 거고요. 나머지 당연히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경복궁. 조선이 건국되면서 여러분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수도 천도하면서 사대문이라든지 경복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건을 하는데, 사실 경복궁은 여러분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이게 임진왜란 때 중간에 소실되고 나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여러분들 중건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왕권 강화를
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백전을 남발하면서 물가를 폭등시켰던 문제. 이게 조금 기억이 나야 되고요. 삼국사기를 편찬했다. 여러분 삼국사기는 딱 보면 이제 우리가 고려시대 때 사서로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삼국사기 같은 경우 예전에 우리가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수능에서. 사서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사서는 고려 파트에서 사서를 되게 중요하게 배웠어. 왜냐하면 고려 전기에 만들어졌던 우리가 김부식이라고 하는 인물 기억납니까? 인종 때 문벌귀족 집권기 때 인종의 명을 받아서 문벌귀족이었던 김부식이 대표로서 이 삼국사기를 편찬케 하는데 여러분 이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예요. 그쵸? 현존 최고 디 올디스트 사서로서 이 삼국사기의 특징이라고 하면 유교적인 학식을 갖고 있던 유학자, 문벌귀족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유교적 합리사관에 의해서 저술이 되더라. 합리사관이라고 하는 건 매우 여러분들 우리가 라지컬하다는 거고 나라에서 여러분 국책사업으로 실시했던 정사를 편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교적 합리사관에 따라서 라지컬하게 여러분 호랑이랑 곰이 와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쑥 마늘부터 먹어 이렇게 했더니 21일 만에 곰이 사람이 되고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단군 이야기는 없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딱 보자마자 그럼 단군은 최초로 어디에 수록되어 있는데? 라고 했을 때 고려 후기에 이련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에 최초로 단군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시조로 쓰였던 단군설화가 들어있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편찬은 고려 전기 때 김부식에 의해서 그쵸? 수원화성을 축조하였다. 수원화성은 딱 보자마자 조선 후기 때 우리가 정조업적으로 참고로 정조도 여러분 수능에서 문제가 2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조업적에서 수원화성 보시면서 탕평책 할아버지였던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하면서 왕권 강화하면서 규장각, 장용영, 초계문신제 요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팔만대장경을 조판했다. 팔만대장경 우리가 부처님의 힘으로 외세를 몰아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 대몽항쟁기 때 이때 우리가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서 무신 정권이 어쨌든 대몽항쟁을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강화도에서부터 조판했던 것이 팔만대장경판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 답은 1번. 자, 3번에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민변정 도감에서 권세가의 토지를 회수하고 세금까지 징수하자 인승단이 이를 없앨 것을 청하였다. 이에 왕은 여러분 응답하지 않고 다만 밤에 다니는 좀도둑은 달이 밝은 것을 미워하는 법이지라고 하였다. 그럼 여러분 이 왕이 전민변정 도감을 통해서 권세가의 토지를 몰수하고 세금 징수를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전민변정 도감 딱 보자마자 떠올라야 되는 게 고려 후기 때 공민왕입니다. 그쵸? 공민왕은 결국에 우리가 대몽항쟁기 이후에 원간섭기로 넘어가면서 원으로부터 내정간섭 받고요. 정동행성 이런 거 있었죠. 땅을 뺏기고요. 여러분 자비령 이북당도 뺏기고 동령부 설치됐던 거 철령 이북당도 뺏기죠. 쌍성총관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제주도도 이때 뺏겨요. 탐라총관부를 설치해서 원이 우리나라 영토도 빼앗고 내정간섭하면서 우리가 원간섭기에서 굉장히 어떤 그 뭐랄까 왕권은 약화되고 그리고 원을 등에 업은 세력들 흔히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친원파 세력들이 성장하면서 사회 문제를 유발을 하고 있을 때 공민왕이 반원 자주화 정책 펴면서 왕권 강화를 했던 것이 특징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민변정 도감이 뭐야? 권세가였던 얘들이 누구겠어 여러분? 권문세족 얘기하는 거겠죠? 친원파 세력들. 이들에 의해서 토지를 뺏긴 농민들의 토지를 여러분 전을 변정, 판정해서 여러분 돌려주고 농민들 중에서 권문세족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노비로 여러분 전락한 사람들을 찾아서 신분 복구해주고 그래서 전과 밭과 백성들을 판정해서 여러분 신분 복구와 토지를 회수시켜줬던 걸 전민변정 도감이라고 해서 우리가 중요한 공민왕의 왕권 강화책으로 봤습니다. 그쵸? 거기다 심지어 기철 대표적인 기왕후의 오빠였던 권문세족이죠.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죽이는 모습까지 보이죠. 그래서 정동행성 원간섭기 때 내정간섭기구였던 정동인소까지 여러분 철폐하더라. 그럼 여러분 공민왕 거 여러분 답 찾아주시면 그쵸? 우리가 원으로부터 뺏겼던 철령 이북 땅을 우리가 수복하는 쌍성총관부 공격의 모습을 답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누군지 알아야 돼요. 태학은 여러분 누구 거예요? 고구려의 교육기관. 고구려 소수림 왕이 4세기 후반에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율령 반포
불교 수용, 대학 설립했던 게 여러분 소수리망 업적으로 기억이 나셔야 되고, 참고로 교육기관은 고구려는 태학이고요. 통일신라 때 여러분 뭐였어요? 신문왕이 만들었던 국학, 고려 때는 뭡니까? 국자감, 그리고 여러분 발해도 기억하면 좋겠죠. 주자감, 그리고 고려는 국자감, 조선은 성균관, 그쵸? 그거 같이 따라서 여러분 기억이 쫙 나야 돼요.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경국대전 여러분 조선의 최고법전이자 기본법전이고, 가끔 여러분 조선 왕들은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고 가끔 성종도 여러분 나오니까 성종의 업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성종은 여러분 일울일석, 나라의 국가의 기틀, 뭔가 나라의 체제를 확립, 완성했다. 법전을 만들어서 나라의 틀을 딱 텍스트로, 문서로 딱 만들어놨기 때문에 법전 반포를 여러분 봐주시면 되고, 훈민정음 당연히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의 민족문화 발달 당연히 아실 거고, 웅진에서 사비로수로 옮겼다. 여러분 원래 한강에 있던 한성이라고도 하는 여러분 위례성 지역에서 수도를 도읍을 삼고 성장했던 국가가 한강을 뺏기면서 웅진으로 도망가고, 웅진이 도망가서 만든 수도라서 너무 협소해, 너무 여러분 방어에만 유리해. 그래서 중흥이 도저히 안 되니까 6세기에 사비로수로 옮기면서 중흥을 계속해서 꾀했던 게 백제죠, 그쵸? 그래서 한강을 고구려한테 뺏긴 다음에 웅진으로 도망갔다가 여기서 무령왕이 중흥하면서 노력하지만 안 되네. 성왕이 사비로 천도해서 중흥을 더욱더 꾀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백제의 모습으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4번.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러면 이제 가랑 나 우리가 무슨 사건인지 잡고 순서를 여러분 조금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답은 매우 쉬워요. 그냥 여러분들 딱 보시다시피 우리가 전혀 시기가 다른 선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훅훅 떨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 난이도들을 올리려면 선지 간의 시기 간격을 좁힐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기는 하셔야 돼요. 킴벌리 중령이 지휘하는 미국 해병대가 광성보에 도착해 어제언 부대와 격전을 벌였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미국이랑 우리가 싸운 신미양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19세기 후반에 연도까지 여러분이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광성보 어제언 전투라고 해서 신미양요 대표적인 전투를 받고, 참고로 흥선대원군 집권기란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통해서 병인박해 제너럴 셔먼 사건 병인양요, 프랑스랑 싸웠던 게 19세기 중반에 1866년에, 그리고 그 제너럴 셔먼 사건 때문에 미국 애들이 71년에 쳐들어오면서 신미양요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 근데 나는 봤더니 이노우에 가오루가 이끄는 일본 군함 운요호가, 운요호라고 하는 일본 군함이 우리나라 서해 앞바다의 어떤 해안 측량을 명분으로 구실로 계속 앞바다를 왔다 갔다 하니까 조선에서 우리가 포격을 먼저 하면서 결국엔 이걸 빌미로 일본인들이 나중에 강화도 조약 체결의 어떤 그 무력 시위를 통해서 요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개항됐던 모습을 보는 운요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운요 사건. 강화도 조약이 그래서 1875년 운요 사건 다음에 76년에 이걸 빌미로 일본 요구로 인해서 우리가 문호를 여는 모습으로 봤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근대 초기 때의 모습이니까 답은 여러분 몇 번이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척화비가 건립됐다. 자, 병인양요가 앞에 있었고 신미양요를 통해서 프랑스랑 미국을 격퇴시키고 흥선대원이 느낀 게 뭡니까? 아, 저놈의 시기들이랑 우리가 상종을 못하겠다. 그래서 전국에 척화비를 꽂고 양이침범, 비전직화, 주화매국의 12글자를 써서 양이침범, 서양 세력들이 침범했을 때 비전직화, 아니 싸우면 즉 화해하는 것이요, 주화매국,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과 같다. 싸우자라고 했던 통상수교 거부 의지를 다졌던 게 4번이 답이 될 겁니다. 근데 결국 이제 문효를 이것 때문에 열게 되죠. 자, 청해진이 설치됐다. 여러분 너무하다, 그죠? 우리 무시한다, 그지? 통일신라에 우리가 장보고의 모습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별무반이 편성됐다. 얘는 너무 선지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고려의 중기 때 우리가 12세기 때 여진이 성장하면서 이 여진 정벌을 위해서 만들었던 거죠. 기억납니까? 윤관이 왕에게 건의를 통해서 여진 토벌을 위해서 만들었던 게 별무반이고, 이 별무반은 신기군, 신모군, 항마군, 기병, 보병, 승병으로 구성돼 있어서 실제 여진을 토벌하고 뭘 만들어요? 동북구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고구려의 어떤 동북 쪽에 9개의 성을 축조하면서 이 여진 토벌했던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안시성 전투가 벌어졌다. 여러분 안시성은 언제? 고구려 때, 그쵸? 우리가 7세기에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당태종의 침입에 대해서 안시성이 끝까지 버티면서 당의 침입을 몰아내더라. 그래서 고구려가
그 전에 수랑 싸웠던 살수대첩 7세기 초반에, 그리고 수 멸망하고 당나라랑 이제 나타나면서 안시성 전투 7세기 우리가 중반에, 이 두 가지가 고구려가 저 수당과 싸우면서 나타났던 삼국통일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청산리 전투. 여러분 청산리 전투 딱 하자마자 1920년에, 사실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더라도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김좌진 장군을 중심으로 하는 북로 군정서군이 활약해서 우리가 승리했던 대표적인 전투로서, 사실 일제강점기 우리가 독립군 전투 중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5번에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료는 토산품의 용가, 딱 보자마자 국산품 우리가 사용하자라는 거잖아요. 민족 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했대요. 그럼 당연히 이게 뭐가 되겠어? 그쵸?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또는 내 살림 내 것으로, 다 뭡니까? 물산장려운동, 물산장려운동. 참고로 물산장려운동은 1920년대 우리가 초중반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민족운동이고요. 이 시기 때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칠 고등교육기관, 대학교를 우리가 만들자라고 해서 우리가 밀립대학 설립운동 나타났던 것도 20년대 민족주의 계열에서 나타났던 대표적인 교육과 밀립대학, 산업, 물산장려라고 하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운동이 나타나죠. 조선 물산장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국채보상운동이랑 헷갈릴까봐 이런 것까지 줬습니다. 그쵸? 산업계이다. 23년부터 24년까지 시기도 줬어요, 여러분. 그럼 물산장려운동, 조만식에 의해서 평양에서 나타났다. 그쵸? 조만식 선생이 평양에서 발족해서 물산장려운동 관련 단체가 전국적으로 우리가 확산되면서 20년대 전반에 나타났던 거. 하지만 여러분 기억납니까? 사회주의 계열들의 이런 어떤 비판을 받아서 이 운동이 와해되는 모습은 보여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애국심을 이용해서 민족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배때기를 물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회주의의 비판을 받기도 하더라. 자, 조선책략 유포에 반발해서 일어났다. 여러분 조선책략 뭔지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에 문호를 여는 근대 초기 때 사실 일본이랑 문호 열고 서구열강 중에서 가장 먼저 그 서구열강 중에서 우리나라랑 근대 조약 체결하는 국가가 미국이었죠. 그 미국이랑 조약 체결했던 이유가 황준원이라고 하는 청나라 외교관이 썼던 조선책략. 조선은 러시아가 남하할 때 필연이 먹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선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떠한 스트레테지, 책략을, 방략을 취해야 하는가? 친중 결일 연미해야 된다.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친하고 결합하고 연대해야 된다. 라고 해서 고종이 거기에 애써 임프레스드 했다 그랬죠. 그거의 수용을 우리가 통해서 사실 미국이랑 수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미국 수교에 대해서 고종이 조선책략 영향받아서 하려고 할 때 이거에 대해서 반발해서 누가? 그쵸. 이만손을 중심으로 경상도 지역의 양반들이 영남 만인소 사건이라고 하는, 결국에 이거 지금 위정척사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80년대. 그쵸. 무신정권이 수립되는, 그쵸 여러분? 1170년에 무신정변, 그쵸, 고려 시기 때 우리가 정문부 또는 정문부란다, 정중부, 이의방 같은 인물들이 의종을 폐위시키고 명종을 옹립하는 무신정변을 통해서 무신집권기 나타나죠. 여러분 통리기무아문,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 기구로서 우리가 개화정책 추진기구로 만들어졌던 1880년의 기구입니다. 자, 황무지개강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넘어가기 전에 사실 일본이 러일전쟁부터 우리한테 계속 토지를 여러분 이제 요구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 중에서 1904년에 보안회라고 하는 단체가 일제 황무지개강권 요구 반대투쟁을 통해서 실제로 철회시키는, 성공하는 모습이 보인다. 대표적인 우리가 애국계몽운동 단체에서 보안회,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1907년에 신민회를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봐주시면 되는데, 보안회 봐주시면 됩니다. 쌤이 수업할 때도 말했고 해설 강의할 때 가끔 선지로 나오기 때문에 말은 하지만, 이 보안회는 단독 문제, 그러니까 정답 선지로 나올 수는 없지만 오답 선지로는 간혹 출제되니까 기억을 하시고, 6번에 밑줄 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시기가 뭔지 봐야 되겠네요. 대동법 딱 보자마자 조선 후기구나. 왜냐? 여러분 대동법이 언제? 임진왜란 끝나고 광해군이 대내적인 전후 수습하는 과정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했던 것이 대동법입니다. 그쵸? 대동법이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특산물을 나라에서 필요한 현물을 그대로 걷다가 동네마다 갔던 특산물을 이걸 중간에서 박나베패단이라고 해서 중간에서 걷는 설이라든지 이런 말단 관리들이 착복을 하고 삥땅을 치기 시작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고 운송하기도 쉽고 저장하기도 쉬운 쌀로 다 징수했던 거. 그래서 동네마다 걷던 농수산물이라든지 각종 현물 같은 이러한 진상품들을 쌀로 통일해서 걷게 했기 때문에 대동, 여러분 크게 갖게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야? 통일시킨다. 그래서 그냥 다 쌀로 내. 그럼 나라에서 이제 필요한 물건을 직접 못 거두니까 뭐 해야 돼요? 나라에서는 공인이라고 하는 어용상인들을 이용해서 사서 쓰게 되죠. 그래서 대량으로 공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매우 발달하더라. 거기다 힌트까지 여러분 더 줬어요. 모내 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1인당 경지 면적이 늘어나는 게 조선 후기의 특징이고, 조선 후기는 수공업이나 광업 모두 다 이제 국가가 아니라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민간 경제가 발달하는데 민영광산, 그쵸? 금난전권의 철폐, 불법 시장이라고 했던 난전을 이제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없앤대요. 그러면 불법 시장을 이제 허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보장하기 시작하면서 민간 상인들이 나타나더라. 사상이 성장하더라. 완전 조선 후기 모습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다 줬어요. 그럼 조선 후기 때 결국에는 상업이라든지 상품화폐 경제들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물물교환보다는 거래를 하는 일종의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에 따라서 뭐 하는 모습에, 여러분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모습의 특징을 우리가 같이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조선 후기 때 전국 유통됐던 화폐고요. 금융실명제가 왜 나옵니까? 그쵸?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 그리고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제 이런 것들이 나타났던 게 김영삼 정부 때. 낭랑과 외에 여러분 철이 수출됐다. 낭랑이랑 외라고 하면 우리가 중간에 누구, 그쵸? 우리가 마한진한 변환에서 변환, 그리고 나중에 가야의 초기 모습까지 이러한 철을 바탕으로 성장했던 거 고대 시기 때 모습 볼 거고요. 노급이 지급됐대요. 노급이라는 건 여러분 귀족들한테 주는 월급 토지야. 관직 복무 대가로 주는 거니까 월급 토지예요. 근데 월급 토지는 소유권을 주는 건 아니야. 그쵸? 그 땅의 주인이란 뜻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나오는 조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야 네가 거기서 나온 세금 네가 걷어서 월급처럼 써 라고 해서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노급의 특징이 뭐야? 거기 살고 있는 농민들의 노동 증발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노급입니다. 그럼 귀족들이 이걸 바탕으로 농민들한테 세금도 걷고 마음대로 일도 시키고 농민 지배력이 높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우리가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 때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겁나 중요한 신문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노급을 뭐하고 혁파하고, 노급 대신에 뭘 줘요? 관료전을 주죠. 관료전은 마을읍자가 아니라 이제 반만 준다는 거지. 그럼 밭에서 나오는 수조권은 주지만 이제 노동증반권은 안 준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다 있는 노급과 달리에는 수조권만 지급하기 때문에 농민 지배력이 귀족들이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당연히 왕권이 더욱더 강해지는 모습으로 신문왕의 왕권 강화책에서 관료전 지급 겁나 중요하다. 그쵸? 자,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규정했대요. 총독의 허가 없이는 회사나 또는 지점의 설립을 금지한다. 이게 여러분 뭐예요? 1910년에 회사령입니다. 그쵸? 1910년대 일제강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나라 민족기업들이 몰락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답은 3번. 자, 7번 밑줄 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여러분은 외국인 최초로 현충원에 안장된 스코필드의 모를 보고 계십니다. 그럼 스코필드라는 선교사가요, 3.1운동 때 만세 시위에 참가했던 화성 제암리 주민들을 일본이 학살했던 제암리 학살 사건을 사진을 찍어서 국제사회에 보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고종 장례일 즈음에 시작돼요. 여러분 고종이 여러분 1919년에 여러분 그 겨울 초에 죽죠. 그래서 고종이 여러분 독살서 이런 것까지 퍼지면서 우리가 1919년에 아이고 3.1운동이라고 하는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 3.1운동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일제가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그 제암리 학살 사건의 모습을 사진과 기록으로 남겨 해외 언론에 전했다. 3.1운동 얘기를 하는 거고요. 3.1운동은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뭡니까? 3.1운동에 따른 결과. 무단 통치 한계를 느낀 일본이 1920년대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을 바뀐 거 하나.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뭔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결국엔 독립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민족운동의 구심점, 체계적인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3.1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당연히 답은 5번.
무조건 여러분 요 두 개는 마치 여러분 마치 무슨 공식처럼 항상 자료를 이걸 주면 여러분 선지가 이게 나오고 뭐 자료가 이게 나오면 선지가 이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출제되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였다. 여러분 이거 1987 우리가 여러분들 그 6월 민주항쟁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직선제 요구를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묵살하면서 4.13 호원조치 그리고 그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굉장히 큰 어떤 사회적인 화두였기 때문에 그 어떤 청년의 죽음을 은폐한 정부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결국엔 1987년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가장 어떤 민주화 운동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죠. 중요했던 80년대 민주화 모습의 배경이 됩니다. 그렇죠? 자, 좌우합작위원회가 주도하였다. 여러분 좌우합작위원회는요. 우리가 흔히 해방공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45년 8월 15일날 광복을 했지만 정부 수립을 바로 못하죠. 48년, 3년 정도 동안 우리가 국가를 만들지 못하고 미군정 하에서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했던 그 3년의 결과 끝에 48년 8월 15일날 정부 수립을 하잖아요. 그 3년 중간에 이때 뭐 모스크바 상고 외상회의 이후에 좌우가 격렬하게 대립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러다간 정부 수립 못할 것 같은데 같은 분위기 속에서 중도 세력들을 중심으로 영운영 선생이랑 김규식 선생을 중심으로 좌우합작위원회가 운영됐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그래서 해방공간 시기 때니까 시기가 전혀 상관이 없고 서경천도와 칭제건원을 주장했다. 이게 뭡니까? 문벌귀족들이 왕권을 너무 약화시키고 있으니까 신진 관료였던 묘청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왕권 강화를 도모하면서 묘청의 난이라고 하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나타났던 고려 시기 때 모습, 고려 중기의 모습을 보는 거고요. 러시아 저령도조차 요구를 저지했다. 여러분 요거 누굽니까? 러시아가 우리한테 부산의 저령도라고 하는 섬을 빌려달라 또는 한러은행 같은 걸 설치하면서 재정을 뭔가 침투에 들어온다던가 또는 군사교관과 고문을 파견하면서 우리나라한테 간섭질을 하기 시작했던 게 언제부터입니까? 아관파천 시기 때죠. 러시아 공사관의 고종이 피신을 하면서 부인이 여러분 을미사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궁에서 살해를 당하면서 고종이 더 이상은 여기 못 있겠다 그래서 아관파천했을 때 러시아가 고종의 신변을 보호하고 물론 고종이 1년 만에 환궁은 하긴 하지만 경운궁 환궁했을 때도 사실 러시아가 경비를 맡아줬거든. 그래서 아관파천 이후에 우리나라의 러시아 세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그때 왕이여 돌아오소서 환궁 요구를 하면서 민족 지도자들이나 또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처음에 만들어졌던 독립협회 그리고 독립협회는 전 민중단체로 성장을 하는데 독립협회에서 독립문 만들고 여러분 러시아 이권 요구 반대 투쟁하고 만민공동회 또는 여러분 헌의육조를 통해서 의회 설립 운동도 전개했던 거 독립협회 기억이 나야 돼요. 자, 8번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정 총국 방문 딱 보면 여러분 알죠? 1884년에 급진개화파 세력들이 일으킨 우리가 흔히 개화당이라고 하는 김옥균, 서강범, 박용효, 뭐 서재필, 홍영식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거.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것이 급진개화파들에 의해서 빨리 우리 근대국가 수립해야 되는데 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개화한다. 청나라가 우리나라 너무 내정 간섭한다. 라고 해서 우정총국 개국 축하에 한 파티날 정변이 일어나서 물론 3일 만에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이 되지만 정변, 최초의 근대적인 일종의 정치개혁 운동이 나타났던 게 갑신정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뭐 홍영식은 바로 죽고 김옥균이 일본 망명 갔다 청나라 가고 하죠. 그래서 답은 1번 너무 쉽죠. 그죠? 밀립대학 설립 1920년대 이상재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민족주의 계열의 20년대 민족운동. 성리학적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였다. 얘들 여러분 개화파 세력이에요. 성리학 질서 수호는 위정척사 세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 삼정이정청. 여러분 요거 뭡니까? 조선 말에 여러분 세도정치라고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쵸? 우리가 조선 가장 마지막 고종즉위 하기 전에 고종부터 보통 근현대사로 넣으니까 고종즉위 전에 순조, 헌종, 철종이라고 해서 11살짜리 꼬맹이, 8살짜리 꼬맹이, 19살짜리 시골 살고 있던 애를 갑자기 데리고 와서 왕을 시켰던 세도정치 시기 때 너무나도 안동김 씨 같은 풍양조 씨 같은 세도 가문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왕권이 약해진 상황에서 이때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매관매직 성행하면 여러분 당연히 선생님이 막 러시안 캐시 막 사나머니 선생님 대출 이만큼 떼껴가지고 관직을 사면 뭐 하겠어? 거기 살고 있는 농민들한테 쥐어 짜겠지. 탐관오리들이 나타나면서 삼정이 문란해지고 농민들이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지니까
홍경래남부터 시작해서 임술농민봉기라고 해서 임술년에 1862년 철종 때에 전국적인 농민봉기가 발생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다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삼정의 문란을 교정하기 위한 관청을 설치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그쵸? 이건 여러분 이모군란이죠. 1882년에 이모군란 99인들의 차별 대우와 그리고 개항 이후에 식량 부족과 쌀값 폭등 때문에 하층민들끼리 합세했던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모군란은 82년 갑신정변 이전이에요. 자, 9번 밑줄 친 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딱 보면 여러분 전봉준, 그쵸? 그래서 녹두장군 전봉준, 황토현이랑 황룡촌 전투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전주성을 삼켰다 하면 당연히 동학농민운동 얘기를 하는 거죠.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전라도 고부 지역에 있었던 굉장히 못됐던 조병갑이라고 하는 일종의 여러분 탐관오리 때문에 고부에서 밀란이 먼저 일어나고 이 고부 농민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고부 농민 봉기를 여러분 이제 결국에는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가 탐관오리니까 결국엔 조병갑. 그래서 새 군수 임명해 줄게라고 해서 농민들을 어쨌든 달래서 여러분 해산을 시켰지만 이걸 진상조사하러 내려왔던 안핵사가 오히려 농민들을 괴롭히면서 농민들이 뭐합니까? 동학농민운동 1차 봉기를 하죠. 전봉준이라든지 손화중 인물을 중심으로. 그래서 1차 봉기 때 결국에는 정부에서 보낸 황토현, 황룡촌 전투라고 해서 전주 가명의 군대랑 심지어 서울에서 보낸 우리가 이 경군까지 이 농민군들이 여러분 승리하면서 결국에는 전라도의 제일 큰 전주까지 점령하더라. 전주 점령하니까 정부가 수습을 못하네. 그래서 청군 불러오고 청나라 따라서 일본 애들까지 들어오니까 이건 아니다. 우리끼리 문제 해결하자라고 해서 전주에서 농민군과 정부가 이제 화약. 농민군들의 뭔가 어떤 개혁안들을 정부가 최대한 수용하면서 우리가 함께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를 보이면서 화해의 약속, 농민들이 해산하기로 했지만 결국에는 이 전주 화약 이후에 일본이랑 청군한테 우리가 철수 요구를 하는데 철수 요구를 거부했던 일본 애들이 경복궁을 습격하고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청일전쟁까지 일으키니까 이제는 일본군 타도를 목적으로 2차 봉기, 동학농민운동이 그래서 1차, 2차 봉기에 반봉건, 반회세 성격이 있다고 했죠. 근데 2차 봉기는 결국에 공주 의금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진압되고 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난다라고 했던 게 동학농민운동이에요. 그쵸? 답은 여러분 4번이죠? 쌤이 아까 전에 전주 화약 체결할 때 최대한 여러분들의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수용 의지를 보여주면서 패전개혁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하고 농민들은 그럼 농촌에서 우리끼리 일단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하겠다. 농촌 자치기구 집강소를 설치를 하죠. 그래서 이게 동학농민운동 관련된 거고요. 치안유지법은 여러분 1925년입니다. 사회주의 탄압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물론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민족운동을 탄압하는 구실로 저걸 이용을 일제가 하지요. 조선 형평사를 중심으로 이것도 여러분 1920년대예요. 형평사는 딱 보면 무조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백정들이 사회적인 차별에 항거했던 운동입니다. 그쵸?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계기로 났으면 우리가 미국 애들, 미국 상선이잖아요. 이게 미국 배거든요. 미국 상선을 우리가 불태우고 미국인들이 죽었던 사건이니까 신미양요가 이것 때문에 나타나고요. 그쵸? 자, 평안도 지방에 대한 차별. 여러분 평안도에 있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차별 때문에 일어났던 게 아까 선생님이 세도 정치 시기 때 얘기를 했던 홍경래의 난이 대표적인 삼정의 문란과 지역 차별 원인 때문에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10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왕인가? 명예의 지원군 요청에 응하면서도 후금과의 관계를 관계 악화를 피하는 등 중립외교를 통해 여러분들 국제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했다. 당연히 여러분 딱 중립외교하면 누구예요? 임진왜란 끝나고 명나라는 쇠퇴해지고 거기 후금이 즉 여진족이 성장하면서 후금이 만들어지면서 그 둘 사이에 중립외교를 했던 광해군의 모습입니다. 임진왜란 때 도움을 준 명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데다가 지나치게 북인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했다. 이런 쪽의 입장. 임진왜란 때 우리가 도움을 받았는데 명나라한테 어떻게 북방민족 사실 성리학자들한테 북방민족은 오랑캐예요. 어떻게 오랑캐랑 손잡고 우리한테 도움을 줬던 명나라한테 우리가 뒤통수를 까는 후금이랑 화친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의리를 저버린 거다. 군주답지 못하다라고 해서 특히 이런 입장에 누가 우리가 그때 양반들 중에서 서인들이 광해군을 비판하면서 광해군을 축출시키는 사건이 뭐예요? 인조반정이죠.
광해군을 축출시키고 인조를 왕으로 옹립하면서 서인들이 인조 반정을 여러분 일으킵니다. 광해군이 쫓겨나는 게 2번이죠. 그쵸?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 신문제 폐지되는 감호개혁 때 같이 나타나는 거고요. 노비안건법을 시행했다. 이거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고려 광종이 하는 겁니다. 고려 광종이 아까 공민왕의 전민병장도감이랑 거의 비슷한 거죠. 호족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호족들의 불법 노비들을 신분 복구시켜줬던 거. 광종은 노비안건법 아니면 시험 문제가 과거제가 나오죠. 그쵸? 과거제 처음 실시했던 인물. 황룡사 구층목탑 건립한 건 여러분 어느 나라예요? 신라죠. 신라 선덕여왕 때 황룡사 구층목탑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나중에 고려 대몽항쟁기 때 소실되는 거. 최승로의 시무 28조 불교는 수신의 근본이요. 내 몸을 닦는 근본이요. 여러분 유교는 치국의 근본이라. 유교는 나라 통치의 근본이라. 그러면 내세를 위한 것이 수신이고 현세를 위한 것이 치국인데 어찌 지금 당장 급한 거를 멀리할 수가 있겠는가. 유교로 국가 통치하자라고 시무 28조 20조에 최승로가 건의해서 그거에 대해서 so impressed. 누가? 고려 성종이 유교 통치 이념을 확립하면서 국자감을 만들었던 것이 고려 유교 통치 이념 확립의 시작이죠. 그쵸? 답은 2번이고요. 그쵸? 자, 그리고 11번 가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딱 보자마자 여러분 뭡니까? 1905년에 을사늑약. 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하는 을사늑약. 고종의 비준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을사오적에 의해서 체결됐기 때문에 불법 조약이라고 늘 얘기를 하는 을사늑약. 을사늑약은 외교권 박탈과 함께 이 외교권을 그럼 이제 누가 들고 가는데 일제가 통감을 보내서 통감부가 설치되는 것이 1905년 을사늑약의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의 초대 통감으로 오는 새끼가 여러분 누구예요? 이토 히로부미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최익현, 신돌석 같은 을사의병이 여기에 저항하고 비판하면서 전국적인 그런 전 어떤 국민적인 저항의 모습의 대표적인 예시로 하나 봤던 거고 고종이 이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1904년에 이휘종 미안요. 1907년이죠. 이휘종, 이상설, 이준열사를 헤이그 특사. 우리가 이 만국평화회의에 국제사회의 이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죠. 오히려 이것 때문에 고종이 여러분 을사늑약 때문에 이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고종이 이것 때문에 나타난 또 결과 퇴위당하는 거. 고종의 강제 퇴위가 나타나는 것도 여기에서 여러분 결과로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 답은 4번이 될 거고요. 삼국간섭이 여러분 뭐예요? 삼국간섭이 청일전쟁 끝나고 일본이 요동반도를 들고 가는 조금 어려운 건데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이 돼요. 일본이 청나라한테 청일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요동반도, 우리가 랴오둥이라고 얘기하는 요동반도를 들고 간 거에 대해서 삼국간섭이 독이 일본한테 이거 반환에 압박시켰던 게 삼국간섭입니다. 그쵸? 그래서 삼국간섭의 계기는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그쵸? 자, 거중조정 조항이 포함됐다. 거중조정이 뭡니까? 우리 두 나라가 조약을 체결할 때 거중조정 조항 넣는다는 것 자체가 나 혹시 누구랑 싸우면 네가 도와줘? 너 누구랑 싸우면 내가 도와줄게. 만약에 제3국가랑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국을 서로 중재하면서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조미수호 통상조약.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처음에 수교할 때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 셈이 TMI를 하자면 우리가 미국이랑 처음 조약을 체결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 조선 책략에 따라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친중 결의를 연미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선 책략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이랑 수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견제를 위함이거든. 그러니까 미국이랑 조약 딱 제일 처음에 체결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랬겠어? 나 혹시 누구랑 싸우면 나 좀 도와줘? 라고 얘기를 해서 거중조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자, 삼별초가 항쟁하는 배경이 됐다. 여러분 삼별초 왜 나옵니까? 삼별초 여러분 고려 대몽항쟁기 때 우리가 무신 정권이 결국에는 피살되고 끝나고 나서 대몽항쟁을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했지만 결국에 안 되겠다. 우리가 원한테 항복하자라고 해서 몽골한테 우리가 항복할 때 끝까지 우리는 개경환도 못한다. 우리는 끝까지 원한테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삼별초가 강화도에 있다가 진도, 제주도까지 근거지 옮겨가면서 끝까지 대몽항쟁 전개했었죠. 그래서 삼별초가 항쟁하는 배경이 됐다. 이거는 대몽항쟁기 시기이기 때문에 전혀 해당 사항이 당연히 없고요. 부산과 같은 세계 한국 개항을 여러분 규정했다라고 하면은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에 우리가
사관에 사조에 보면은 부산과 후에 2개 항구를 더 열 것이라고 해서 강화도 조약에서 삼포개항을 약속을 합니다. 나중에 부산 말고 2개 더 뚫리는 데가 어디예요? 원산이랑 인천이죠. 그죠? 자, 12번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딱 봤더니 1950년에 있었던, 그럼 여러분 사실 6.25죠. 그죠? 50년부터 53년에 우리가 휴전협상 체결까지 국군과 유엔군, 16개국 유엔군이 우리 도와주러 오죠. 처음에는 수세에 몰렸지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밀고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올라가네요. 8월에 우리가 낙동강 쪽까지 여러분 밀려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주러 와서 결국에 이제 더글라스 맥아더의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전세역전 다시 우리가 서울을 회복하고 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러분 압록강까지 올라가죠. 그렇지만 압록강까지 올라가니까 체제전복의 위협을 느낀 사회주의 누가?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다시 밀려 내려오면서 나중에 서울을 그 다음에 1월 달에 다시 뺏기는 게 1.14 후퇴. 그 이후에 70일 만에 서울을 다시 되찾지만 그 위에서 교착 상태로 빠지면서 결국에는 휴전협상이 여러분 나타나는 모습 보인다. 6.25 전쟁이네요. 그러면 당연히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되겠죠. 중공군 참전하는 거.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면 여러분 1921년 일제강점기입니다. 그쵸? 13도 창의군. 여러분 이게 정미의병. 우리가 구한말의 의병이 을미사변 때문에 나타났던 을미의병과 그리고 여러분들 을사조약 때문에 나타났던 을사의병과 그리고 1907년에 고종이 퇴위당하고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산되면서 그 군인들이 아예 의병활동을 들어갔던 정민연의 정미의병의 모습이거든. 군인들이 아예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군대를 조직하고 전국 의병연합부대를 조직하고 서울 진공작전이라는 걸 하죠. 성공하지는 못하지만. 자, 그리고 일본이 독도를 불법 편입했다. 여러분 독도를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에 40호에 올려서 불법적으로 다케시마라고 이름 짓고 강탈했던 게 여러분 언제냐면 러일 전쟁 중이에요. 그쵸? 러일 전쟁 중에 일제가 울릉도에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분들 이제 막루를 설치하면서 러시아군을 견제를 하는데 우리 주인 없는 땅을 찾았어 라고 하면서 시마네현 고시에 올려서 러일 전쟁 중에 불법 강탈을 우리는 몰랐죠. 왜냐하면은 지방 고시에 올렸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포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초반에 몰랐고 이런 식으로 러일 전쟁 중에 불법 강탈을 했지만 이거는 뭐 그냥 개소리다. 왜? 무주지 논리인데 주인 없는 땅을 발견했다라는 건데 주인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문헌들을 보면은 우리 문헌뿐만 아니라 일본 문헌까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은 그러니까 일본과 관계가 없다라는 걸 본인들의 뭐 최고 행정부에서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령을 내렸던 그런 문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여러분 말도 안 된다는 거지만 일단 러일 전쟁 중에 한성근이 문수산성에서 여러분 문수산성 그리고 양원수가 정족산성에서 병인양요 사건이죠. 그쵸? 우리가 병인양요 때 활약했던 인물이 한성근입니다. 그쵸? 그리고 여러분 병인양요 때 퇴각하던 프랑스군이 우리나라 외교장각 의궤에 약탈했던 것도 조금 기억을 하면 좋겠죠. 자,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잘 나오는 단체죠. 우리가 의열단체 일제강점기 때 2개가 있어요. 1920년대 활동을 두드러지게 했던 의열단과 30년대 활동하는 한인애국단. 요거 의열단이죠. 김원봉 선생이 1919년 만주 지린성에서 의열단을 조직해서 20년대 때 폭탄 투척. 그러니까 의열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종의 식민 요인을 암살하거나 또는 식민기관을 우리가 폭살하는 이런 식의 어떤 그 폭탄 투척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우리가 의열단에서 활약했던 인물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같은 인물. 나석주 동척에 여러분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 투척했던 거 봐줄 수 있겠죠. 김상옥 선생 여러분 나오네요. 그쵸? 김상옥 선생 같은 경우는 종로경찰서에, 김익상 같은 경우에 이제 조선 총독부에 폭탄 투척하는 모습이 보이죠. 의열단의 가장 큰 특징. 여러분 이거 엄청 시험 문제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최근 들어 조금 덜 나오긴 하는데 조선혁명선언이 누구에 의해 써진 겁니까? 신채호 선생. 우리의 혁명은 폭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한 명의 일본 놈들이라도 더 죽이자라고 해서 민중의 직접 폭력 투쟁을 강조했던 인물이 신채호 선생입니다. 신채호 선생 무장투쟁론자기도 하시죠. 여러분 이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이 의열단의 행동 강령이자 일종의 여러분 행동 지침으로 이제 품에 항상 안고 다니던 거. 그래서 조선혁명 선언, 각야날 제정은 언제? 여러분 이게 한글날의 일종의 여러분 시초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선어 연구회에서 우리가 했던 겁니다. 그쵸? 조선어 연구회. 자, 그리고 그럼 배고인 사건으로 해체됐다. 신민회죠. 신민회가 일종의 이런 비밀결사 조직으로 제법 활동을 7년부터 오래 했지만 배고인 사건으로 1911년에 해산당하더라. 여러분 신민회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안창호, 이승우, 양기탁 같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신흥 강습소 만들었던 거. 국내에서는 대성학교, 오산학교, 태극서관, 자기회사 같은 민족 산업과 교육에 여러분 힘썼던 거. 비밀행정조직으로 연통제 여러분 임시정부의 일종 여러분들 이제 행정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거. 여러분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1907년에 대구에서 서상돈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때 나라비 1,3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나라는 필연이 망한다. 우리 조금이라도 금연금주하여 십시일반으로 돈 모아서 나라 돈을 갚자라고 했었던 거고, 이게 전국 확산되는데 계기를 마련했던 거는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신문에 서상돈 선생이 글을 쓰면서 전국적으로 이 운동이 확산이 되더라. 물론 성공하지는 못하지만 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 어떤 단체 인물 기억이 나야 됩니다. 자, 14번 가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8년에 치러진 5.10 총선거.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 손으로 뽑았던 민주선거네요. 5.10 총선. 이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정부 수립을 위해서, 여러분 정부가 만들어질 뭐가 있어야 돼? 헌법이 있어야지. 헌법을 따라서 우리가 국가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48년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독하에 5.10 총선을 통해서 뭘 뽑아요? 그쵸? 재헌국회 구성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총선은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예요. 대통령 뽑는 건 대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재헌국회를 구성해서 이 재헌국회에서 우리나라의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우리나라 민주공화국가로, 뭐 예를 들어 대통령제로 이런 식의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어서 이 헌법을 7월 17일 날 제헌절 여러분 알죠? 헌법을 공포하고 그 헌법에 따라서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 딱 수립되면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쫙 지금 정부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재헌국회는 참고로 1948년부터 50년까지 있었던 국회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 수립된 이후에 초반에 있었던 법들도 이들이 만들어요. 정부 딱 수립하자마자 우리한테 선결해야 됐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였어? 우리가 사실 광복하고 바로 했어야 되는데 45년에 미군정 3년 동안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정부 딱 수립하자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친일파 청산. 그래서 반민족행위 특별법, 처벌법이라고 하는 특별법 만들고, 그리고 농지개혁. 우리가 나라 딱 처음 만들었으니까 나라 땅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 놓고 갔던 이런 땅이라든지 이런 걸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농지개혁법, 요러한 두 가지 법이, 그리고 여러분 반민족 행위처벌법, 요 두 가지가 여러분 재헌국회에서 만든 법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답은 몇 번이에요? 재헌헌법을 공포했다. 이 헌법에 따라서 우리가 정부 수립을 했다. 그리고 요거까지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하세요. 그렇죠? 영정법을 제정했다. 영정법이 뭡니까? 영원히 고정한다. 조선 전기 때 우리가 세금을 걷는 방식이 세종대왕이 워낙 어질게 풍흉을 고려하고 토지 비옥도를 고려해서 농사 잘 되는 해는 많이, 농사 적게 되는 적게 이렇게 차등적으로 징수를 하다가 임진왜란 끝나고 나라가 너무 초토화된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서 인조가 한결당 내두로 조세를 고정을 시켜줬던 겁니다. 물론 다른 걸로 세금을 더 뜯어가지고 농민들한테 도움은 안 되지만. 자, 신분제를 폐지했다. 우리나라 신분제 폐지. 우리나라가 인민평등사회로 넘어가는 게 뭐예요? 가보격. 그렇죠? 자, 홍범 14조를 발표했다. 요거는 2차 가보개혁의 개혁 강령으로 우리가 발표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대한국국제. 대한국국제는 1899년에 대한제국의 헌법 같은 거예요. 대한제국이 전제군주국가다라고 천명했던 것이 여러분 대한국국제입니다. 저거는 1899년 대한제국의 일종의 헌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5번 밑줄 친 단체 활동으로 옳은 것은 우리 단체 회원들이 자주독립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영은문, 우리가 청나라한테 조공 갖다 바치러 갈 때 출발했던 문이죠. 청나라 사신 오면 저기서 두 팔 벌려 맞던 독립문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이거에다가 없애고 독립문을 건립한대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독립협회라고 하는 독립문 건립을 위해서 서재필이 만든 단체니까요. 요거 독립협회의 활동입니다. 그럼 독립협회 아까 뭐 했어요? 러시아 이권 요구 반대했던 거랑 만민공동회 의회 설립 운동했던 거 여러분 아까 설명했죠. 만민공동회입니다. 그렇죠? 만민공동회에서 러시아 이권 침탈에 대한 어떤 규탄 시위 같은 걸 되게 많이 했죠. 어린이날을 제정했다. 여러분 어린이날 제정. 방정환 선생이시죠? 그럼 방정환 선생이 천도교 소년회를 만들어요. 여러분 천도교가 동학이지 않습니까? 그쵸? 동학은 인, 넷, 전, 사람이 곧 하늘이야. 그러면 너도 하늘이고 너도 하늘이고 사람은 존귀하다. 인간평등이 동학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도 하느님이지. 어린아이도 시천주를 모시고 있는 하늘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어린이한테도 차별하지 말자. 그래서 천도교를 중심으로 방정환 선생이
우리가 어린이날 제정. 그래서 여러분 5월 1일을 처음에 어린이날로 제정인데 20년대 때 활동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한국광복군은 찬설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이자 지청천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여러분 일종의 우리나라 국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광복군. 한국광복군이 여러분 뭐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다던가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실 수 있을 거고 교조신원운동 이거 여러분 뭐예요? 이거는 동학. 천도교를 바꾸기 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890년대 초반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겁니다. 교조신원이 뭐예요? 교조라고 하는 게 우리 종교의 할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동학은 우리가 1대, 2대, 3대 교주들을 얘기를 할 때 1대 교주였던 최재우를 교조라고 불러요. 교조였던 최재우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사이비라고 여러분 처형당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 동학 인정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상하이 홍커공원에서 여러분 폭탄 투척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윤봉길 선생. 여러분 윤봉길 선생의 이 상하이 의거는요. 아까 전에 의열단 말고 셈이 하나 더 있었던 30년대 대표적인 의열단체 한인애국단의 활동으로 여러분이 봐주셔야 됩니다. 김구 선생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직이고 이봉창 선생과 윤봉길 선생이 한인애국단 활동을 하시더라. 그쵸? 자, 16번 가민주화운동에 대한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일단 민주화운동 나오면요. 보통 나오는 게 4.19 혁명. 그쵸? 일단 이게 4.19라는 건 아니고 1960년에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의 시도 그리고 이승만 정부의 특히 결정적으로 3.15 부정선거라고 하는 4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때문에 들고 일어났던 게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 때는 여러분 김주열 학생이 얼굴에 체류탄에 박힌 채로 마산 앞바다에서 시위의 어떤 그 기폭제가 됐던 그거 사건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는 결과가 나타났던 거 그리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 5.18 민주화운동이죠. 5.18 민주화운동은 신군부 우리가 12.12 사태를 일으켰던 그때 여러분 이제 육사 출신 하나회 출신의 그 전두환과 노태우의 그때 이제 투스타였던 전두환이 여러분 이제 그때는 계엄군 그 소장이었죠 여러분. 그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한 게 전두환 정부 시기 때가 아니라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일종의 12.12 사태의 신군부 시기 때 여러분 있었던 겁니다. 신군부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광주에서 전남대 학생들을 처음에 시작으로 해서 이걸 이제 무혈 일종의 유혈 진압하면서 무력 진압하면서 근 여러분 이제 일주일간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던 사건이죠.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이후에 결국에는 이제 이 민주화 운동을 진압을 하고 신군부가 결국에 이제 대통령제에 따라서 전두환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80년부터 87년까지 전두환 정부가 쭉 운영될 때 계속해서 시민들은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가 없고 대통령 직선제는 안 되고 있고 어떤 개헌 요구를 하는데 계속 정부는 이제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있고 개헌 요구를 묵살하고 심지어 87년 겨울에 시작될 때 박종철 학생이 고문치사 당하면서 그 박종철의 고문치사 사건 4.13 호원 조치, 시민들의 직선제 요구를 우리가 이제 무시하는 담화문 발표에 따라서 터져 나오는 것이 여러분 1987의 뭡니까? 6월 민주항쟁. 이때 중요한 여러분 하나의 어떤 슬로건이자 일종의 이제 뭐라 그럴까 캐치프레이즈랄까 여러분 호헌 철폐 독재 타도 그게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그림이나 자료로 많이 나오는 게 요 6월 민주항쟁의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 전남 도청에서 무안군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전남 행정중심지 역할을 했다. 어떤 사건 당시 광주를 봉쇄하고 무력 진압을 해서 계엄군들이 저항하는 시민군들을 여러분 학살했던 거. 여러분 요거는 5.18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광주에서 있었던. 그러면 아까 쌤이 말했다시피 이거는 신군부의 권력 장악에 대해서 저항됐던 겁니다. 신군부 퇴진을 요구했던 거. 2번. 교정도감? 여러분 교정도감? 고려의 무신집권기 때 여러분 최충원이 만들었던 국가 최고기구죠. 그쵸? 훈요 10조? 고려의 태조 왕건이 후대 왕들에게 남긴 유훈이죠. 그쵸? 자, 사사오입 개헌.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여러분 2번밖에 사실 대통령 우리나라 처음에 헌법에 못하게 돼 있잖아요. 중임 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더 하고 싶으면 헌법을 바꾸면 되죠.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계속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게 사사오입 개헌입니다. 중임 제한 철폐했던 거죠. 이건 이승만 정부 시기 때 있던 거예요. 그렇죠? 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여러분 건준. 여러분 이거 뭡니까? 광복하자마자 가장 먼저 우리가 정부 수립을 위해서 활동했던 여운형 선생 중심의 단체입니다. 이거는 광복하고 제일 먼저 정부 수립 위해서 국내에서 활동했던 단체구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었죠?
자, 17번 밑줄 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네스코 일본의 하시마 섬의 군함도 얘기네요. 그쵸? 역사 왜곡을 지적한다. 자, 여러분 읽어보시면 일본이 국가총동원법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요? 일제강점기 10년대, 20년대, 3, 40년대 할 때 국가총동원법은 중일전쟁이 여러분 발발하고 나서 38년에 일제가 더욱더 우리나라의 이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더욱더 이렇게 여러분 공출,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이제 잘 동원하기 위해서 쌤이 욕을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여러분. 동원하기 위해서 3, 40년대 한국 식민화 정책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했던 그 완전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났던 수탈 시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30년대 넘어가면은 한국 식민화 정책으로 우리들을 일본인화 시키려고 하죠. 너희들은 조선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이야. 일본의 전쟁 영광스럽게 목숨 내놓고 영광스럽게 물자 조달해라. 그래서 딱 이때 나타나는 표현 여러분 뭐예요? 공출. 또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징병, 징용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때 너희들은 일본인이야. 일본인이니까 뭐 해야 돼? 창씨개명이라던가 또는 한국 식민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한국 식민으로서의 어떤 한국 식민 서사 암송을 강요받는다든지 이런 각종 여러 가지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하고자 하는 민족 말살 통치 시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죠. 화백회의 웬일이니 여러분들. 그쵸? 이번에 좀 연합평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쵸? 화백회의는 여러분 언제? 신라 때 귀족회의. 전태일 분시 사건. 여러분 전태일 분시 사건은 1970년에 박정희 정부 시기 때입니다. 70년에 있었던 사건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박정희 대통령 시기는 이제 60년대, 70년대잖아요. 그럼 60년대 경제 성장할 때 우리의 가장 주력은 뭐였냐면 저임금 저고가를 바탕으로 우리가 일단 수출 위주의 정부 주도 경제 성장이에요. 저임금 때문에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1970년에 있었던 거. 그리고 저고가 정책 때문에 농가 소득이 너무 떨어져. 농촌이 너무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서 70년에 같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새벽종이 울렸네. 그래서 농촌의 일종의 현대화, 농촌에 여러분 뭔가 농가 소득의 증대 이런 걸 위한 캠페인 운동, 새마을 운동이 70년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전태일이랑 새마을 운동, 경인선 개통. 여러분 경인선이 우리가 1899년 대한제국 때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졌던 철도죠. 내신할 때 애들이 계속 이거 연도 외우기 힘들다 그래서 은하철도 99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99년에 막 이렇게 하는데 1899년에 최초의 철도가. 자 여러분 군국기무처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가보개혁기구입니다. 그쵸? 신문제 폐지를 했던 우리나라의 가보개혁의 추진기구로서 군국기무처. 자 18번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냉전이 해체되는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북방외교가 뭐예요? 우리가 그 구소련, 그 시기 때 소련이 있었죠. 소련이라던가 중국이라든지 사회주의 국가들, 동유럽 국가랑 공산권과 수교했던 거고요. 노태우 정부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노태우 정부 시기 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 끝에 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가 뭡니까? 서로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불가침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은 불가침에 합의였다는 점에서 요 노태우 정부 시기 때 있었던 세트가 뭡니까? 남북기본합의서 말고도 또 있잖아요. UN 동시 가입을 했죠. 이때 남북한이. 그리고 비핵화 선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죠. 물론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러분 지켜지지 못했지만 비핵화 선언 이게 여러분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답은 여러분들 5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작했다. 금강산 관광이 나타나려면 국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해야 돼요.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이라는 단어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는 햇볕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여러분 김대중 정부 시기 때부터 나타났고 처음에 해상교통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배 타고 금강산 관광 가다가 나중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심지어 육상 판문점에서 육상으로 관광 사업이 시작되죠. 김구가 남북 협상을 추진했다. 이거는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면서 우리가 통일 정부 어떻게든 수립해 보려고 했던 거고 이거는 그 해방 공간 시기 때 있었던 일이에요.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다. 이것도 여러분 해방 공간 속에 있었던 거죠. 1차 미소공동위원회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 따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어디 갔던 거? 평양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났던 거. 이거에 따라서 나타났던 게 6.15 남북 공동선언이었죠. 그렇죠? 자, 19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창립 1주년을 기념해서 1928년에 촬영됐대요. 그럼 여러분 1927년에 만들어진 거네요. 1927년에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좌우연합단체로 만들었던 게 뭡니까? 신간회죠. 1927년에 우리가 이때 좌우연합의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단체로서 신간의 강령이 여러분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단결을 공고히 한다. 기회주의. 이때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즉 민족 지도자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일제에 타협하면서 친일파로 바뀌는 자치론자로 바뀌는 나쁜 새끼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광수라던가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시기 때 이제 기회주의로 여러분 변절하는 인물들이죠. 그런 인물들을 배격하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손잡았던 게 신간입니다. 신간에 나오면 무조건 나오는 게 뭐예요?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라고 하는 광주에서 학생들,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들의 어떤 난투극, 후쿠다람 준체라는 두 학생이 싸우면서 기차역에서 여러분들 이런 난투극 때문에 나중에 뭐 아예 학생들이 이런 어떤 처음부터 쌤이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1929년에 광주 통합기차에 있었던 한국인 여학생 하나를 일본 남학생이 희롱하면서 그때 그 희롱당하던 여학생의 사촌동생이었던 준채라는 한국인 남자애가 그 일본 남학생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면서 둘 학생들끼리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학생, 일본 학생들이 난투극 때문에 싸우기 시작을 하고 이것 때문에 일본인들이 그러니까 경찰들이 와서 이걸 갖다가 수사하는 과정에 한국 학생들만 잡아가죠. 그러면서 이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광주 일대 학생들이 가두 시위를 벌입니다. 구속된 학생들을 탈환하자, 민족교육 실시하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일종의 학생 항일운동이 전개되는데 이걸 일제가 처음에는 누르려고 했지만 신간회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 됐던 게 1929년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그럼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신간회를 통해서 전국 확산됐던 거 우리가 항상 요거 나오면 요게 보통 시험 문제 나오거나 얘가 나오면 얘가 나오거나 두 개는 굉장히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 비중이 높고 항상 요 두 가지를 같이 여러분 병행해서 주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고 한성순보는 개항 초기 때 83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관보, 최초의 신문으로 만들어졌던 거죠. 방문국에서. 1883년에 만들어져요. 구미위원부를 설치했다. 이게 뭡니까? 미국 워싱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활동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사무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울진공작전. 이게 여러분 뭡니까? 정미의병이 했던 아까 13도 창의군이라고 했던 1907년 의병활동에서 서울진공작전을 벌였던 거. 성공하지 못했지만 을미사변에 반발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이건 을미의병이 되겠죠. 그쵸? 자, 여러분 마지막 문제.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외환위기로 인하여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긴급자금을 지원받는 여러분 구제금융 요청했던 거네요. 그렇죠? IMF라고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김영삼 정부 임기 말에 김영삼 대통령 시기 때 우리가 1997년에 여러분들 우리가 구제금융 요청했던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민사회와 언론의 주도로 금모으기 운동.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 말에 터졌기 때문에 1997년 겨울에 여러분 터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정권이 교체가 돼요. 그래서 극복은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여러분 금모으기 운동, 뭐 노사정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극복하게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 그럼 김영삼 정부 때랑 김대중 정부 때를 묶어서 보시면 되는데 너무 쉽죠. 그럼 4.13 호원 조치 때문에 나타나는 게 여러분 뭐예요? 6월 민주항쟁이죠. 그 6월 민주항쟁으로 결국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손으로 직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나서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넘어오는 거니까 여러분 당연히 요 시기밖에 시기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답은 5번이 되겠죠.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7월 이 학평 문제가 6월 평가원보다 훨씬 더 쉬웠어요. 그래서 선지 간격 자체를 굉장히 넓혀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모르셔도 답을 풀 수 있도록 출제가 많이 됐는데 늘 말하지만 여러분 6월 평가원 문제가 더욱더 여러분들 수능 스타일 그리고 여러분 어쨌든 수능 예고장이니까 좀 더 중요한데 6월 평가원은 시기를 계속해서 조금 줄이고 있고 지역 문제 출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근현대사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여름방학 때 한 번은 개념 정리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걸 쌤이 좀 강조를 드리면서 우리는 9월 평가원 해설 강의에서 다시 한번 오답 편집 분석하면서 잘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